몇몇 교육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까지 이수를 꼭 하시고, 증빙이 없는 비용에 관해서는 가산세를 2% 매긴 다음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김재우 세무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입니다. 앞에 놓인 건 뭐죠? 저희 책입니다. 저희가 같이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실제로 세무사랑 노무사랑 같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이 쓴 책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사업장에서 대표님이나 혹은 인사관리나 세무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연말에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제일 중요할 테고, 제가 오늘은 사업장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신고가 안 된 인건비들이 있거나 지급은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해가지고 비용 처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장을 맡기고 계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셔가지고 신고를 통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에 관해서는 가산세를 2% 매긴 다음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지출을 한 뒤에 확인해 놓지 않으시면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체크를 해보시고,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대리인에게 지출된 내역을 전달을 하실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역이었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서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절세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가지급금의 이자가 또다시 가지급금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가지급금 또한 대표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지급금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을 갚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로 가수금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가수금은 어디까지나 법인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에 돈을 지급해 놓은 금액을 뜻하는데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이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 기관들이 봤을 때 회사가 뭔가 불안정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부채가 많음으로 인해서 대출이나 다른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걸 모르고 기간을 놓쳐가지고 대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발생했으나 받을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뒤에 그것을 다시 송금 처리하셔서 비용 처리하시면 그 부분도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채권 채무 관계를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남아있게 되면은 분명히 이 장부를 보는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회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대리인 또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연차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마지막으로 2차 사용 촉진을 하고 연차가 다 쓰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은 남은 연차들을 계산해서 연말에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1월 급여에 반영을 하셔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말이 되기 전에 법정 의무 교육을 다 이수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의 업
업종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5가지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퇴직연금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렇게 총 5가지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몇몇 교육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까지 이수를 꼭 하시고 증빙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 교육은 사업장의 대표가 가서 받는 건가요? 이 교육은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고요. 몇몇 교육은 사업주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내년도에 우리 회사 인건비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인력을 더 뽑을 것인지, 인력을 좀 줄일 것인지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내년에 우리 회사가 인건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연말까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근로계약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혹은 1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바꾸셔야 되고, 간혹 우리 회사에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날짜가 올해인지 아니면 내년 초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먼저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내년 초가 되면은 근로자 전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저희 자문사는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한번 근로계약서를 점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상여나 성과급이 많이 주세요. 연말에 지급하시는 건 좋은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알고 있었던 통상임금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맞게 우리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명절 상여나 성과급도 그렇지만 이미 이제 연장수당이나 고정수당을 주실 때 반영이 되었었을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됐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겠죠? 네네. 근로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비과세 요건에 맞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은 모든 다 과세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걸 근로자에게 지급했을 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건비로 나간 거는 신고만 된다면 무조건 다 비용 처리인 건 맞고요. 그때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설명드렸듯이 그런 비용 처리되는 인건비 중에 특정 몇몇 부분들이 과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2025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법인을 준비하셔서 또는 법인 전환을 계획하신 다음에 연초에 법인 전환을 진행하신다면 개인의 영업권 평가에 의해서 영업권을 기타 소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인 전환 때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저렴한 세금을 내고 거액의 영업권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권을 샀기 때문에 사온 영업권을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면서 세금을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법인 전환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오르고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라요.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네, 슬프죠. 고용보험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곧 바뀔 것 같아요. 명확한 건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사업주도 부담분이 훨씬 늘어나겠죠. 내년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사업자는 부담하는 금액이 늘 것이다. 우리가 연봉이나 임금을 인상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 없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남편 김재우 성사, 아내 강혜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